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학당 오늘은 사례 연습입니다. 주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이 시행된 것이 1960년 1월 1일이죠. 이게 현행 민법입니다. 현행 민법이 시행됐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일제강점기 특히 그때는 일본 민법을 빌려서 썼습니다. 그것을 의용민법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의용민법 시대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방 그 격동기에 그 방대한 민법전을 바로 제정해서 시행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보면 해방 이후 약 15년의 기간 동안 우리 민법이 이 땅에서 시행되지 못하고 부득이 의용민법을 계속 시행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1960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는 굉장히 중요한 날짜죠. 자, 근데 이 의용민법과 현행민법 사이에 여러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권 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변경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A와 B가 매도인, 매수인으로 해서 갑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의용민법 시대에는 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A에게서 B에게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현행민법 하에서는 그게 아니라 갑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B 명의로 해야 B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것이 이제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전환한 그런 대표적인 예이죠. 네. 우리 사례는 이런 것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우리 교재의 문단 번호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59년 6월 1일, 즉 의용민법이 시행되던 그 시대죠. 그때 갑토지에 대해서 A와 B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 일로부터 한 달 후에 A와 B는 계약상 A와 B 각각이 상대방에게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을 했습니다. A는 B에게, B는 A에게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수인 B는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았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으면 됐을 텐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1978년 4월 1일까지 B는 이전 등기는 하지 않고 그냥 토지를 계속 사용 수익하고는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1978년 4월 1일 A의 상속인 X가 B에게 갑토지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상속인이 보니까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까 갑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자기 아버지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X로서는 B에게 갑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X의 이 요구는 법적으로 타당한가? 이것이 사례입니다. 이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소재부터 볼 텐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행민법 시행일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현행민법 시행기가 도래를 했죠. 물권 변동에 있어서 의용민법과 현행민법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고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시점이 1978년 4월 1일인데요. 이 시점에서 적용해야 할 법이 어떤 법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현행민법을 적용하면은 B는 갑토지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 등기가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의용민법을 적용하면 갑토지의 소유자는 B입니다. 게다가 대항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X는 A의 포괄승계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소재 파악에 이어서 항목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민법 시행과 경과조치인데요. 여러분들 이 경과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 신법과 구법이 있을 때 뭘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고민될 때가 있겠죠. 그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 경과조치입니다. 보통 경과조치는 법 맨 뒤에 부칙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죠. 현행민법의 경우에도 부칙에서 이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행민법 부칙의 내용을 먼저 보겠는데요. 민법 부칙 2조는 소급표의 원칙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이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소급한다. 소급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이걸 원칙으로 놓고 단서에서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해서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칙 2조 단서를 적용하게 되면은 1978년 4월 1일 현재 B가 소유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B는 구법에 의해서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칙 제10조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 부칙 제10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쟁점이 되는 그런 경우이죠. 이 부칙 10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법 시행일 전에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 즉 물권의 변동이죠. 이 물권의 득실 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칙 10조라고 하는 거, 이 내용을 좀 더 계속 보겠습니다. 이 부칙 10조에 따르게 되면은 B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법 시행일 이후 6년, 그러니까 1965년 12월 31일 그때까지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B는 소유권을 상실하는가? 잃어버리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칙 10조에 관한 판례 이론이 있어요. 1966년 대법원 판결인데요. 여기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요약을 해보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 부칙 10조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그 원인 행위인 매매계약이 기한 채권으로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구민법 하에서는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왜 그렇죠? 네, 이미 소유자니까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얘기죠. 네, 소멸시효 대상이 없었으나 될 수 없었으나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해서 1966년 1월 1일부터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서 그날부터 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이것이 1966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우리 사안에 적용해 보면 B는 갑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보유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B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1966년 1월부터 기산해서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1978년 4월 1일 현재
B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은 C오로 소멸했는가? 왜냐하면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 이 갑토지에 만약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갑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는 X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사례에서 얘기했던 즉 X가 B에 대해서 이 토지를 반환해라 라고 하는 이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되겠죠. 그러나 이 사안에서 B가 이 1978년 4월 1일 현재 아주 오랫동안 갑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죠. 그 B가 갑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권리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문제는 항을 바꾸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인데요. 점유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관계인데요. 이 문제에서 판례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1966년 1월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서 그로부터 10년 기간의 만료점, 그러니까 75년 12월 31일이 되겠죠. 이후, 그러니까 1976년 1월 1일부터는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해서 등기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판례의 결론이죠.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관한 판례가 1976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 보면은, 이 판결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그것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사안에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토지의 매수인인 B는 매도인 A로부터 갑토지를 인도받아서 1978년 4월 1일 현재까지 갑토지를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죠. 지금 말씀드린 이 판례에 따르면은 B의 등기 청구권은 기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사안 해결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1978년 4월 1일 현재 갑토지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B는 X에게 갑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B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시효기간 이후에도 시효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B는 계속 현재까지 78년 4월 1일 현재까지 갑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B는 X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함으로써 갑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만약 B의 점유 기간이 20년이라고 하면은 점유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 기간이 20년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그래서 요컨대 X의 B에 대한 요구, 이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